하지만 트럼프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요.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기업에게도 어떤 파장을 낳을지 이곳 워싱턴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취임 즉시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첫날 서명하는 행정명령만 100여 건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바로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이 하루빨리 하고 싶은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내리고 이를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에서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두 갈래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세입니다. 이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관세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취임 직후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결국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해 결국 미국 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입장에서 이 무역 적자가 가장 심각한 중국에는 60%,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해서 특히 이들 나라에 대한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1995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가 체결되면서 이들 나라 간 관세가 거의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북미 대륙에 이 공급 체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가전, 자동차, 철강 등 이 주요 기업들도 미국에 상품을 팔 수 있으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나 또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계약을 맺은 컨설팅 업체나 로비 업체 등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 측 고위 인사들의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기업 관계자는 멕시코,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은 결국 미국 내 물가도 올릴 것이라는 논리로 트럼프 측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중국 견제가 미국 정부의 최대 목표이므로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만 반란해서 매기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도 트럼프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을 멕시코가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로 변경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도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보편 관세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건너가는 제품에 직접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가 이들 나라에 공장이 있는 기업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이 보편 관세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데 뭐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인터뷰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동맹이건 비동맹이건 또 FTA 체결국이건 비체결국이건 가리지 않고 일단 모두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이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관세가 싫은 외국 기업은 미국 내로 오라고 유도를 하고 국내 생산을 늘려 결국 국부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물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브랜드 세탁기 제조사 역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덩달아 가격을 올릴 수 있고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인데요. 트럼프 스스로도 바이든식이 이 고물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당선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품목만 콕 집어서 이 보편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 매월 관세를 2에서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이 발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사실 관세 정책이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정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 최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적극적인 석유, 천연가스 시추와 수출로 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환경 보호를 위해 석유와 가스 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 미국인의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높고 그렇다 보니 오히려 러시아, 이란 등 에너지 수출만 늘려 결국 이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취임 직후 바이든 정부 때 내린 미국 연안 석유, 가스 시추 금지 정책을 뒤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형 모듈 원전 SMR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원전 기피 현상이 확산됐는데요. 미국에서 다시 원전에 힘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트럼프 일기 때입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조지아주 보글 원전 건설에 12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 핵은 훌륭한 에너지다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SMR 관련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에너지가 저렴한 나라로 거듭나겠다 이런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AI가 전력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 산업인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같이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AI 분야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장을 미국 내로 유치하겠다는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외로 눈을 돌리면 LNG 수출을 트럼프는 제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이 LNG 신규 수출 심사를 중단했는데 트럼프는 이 조치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산 LNG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미국도 그만큼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8대 무역 적자국인데요. 당연히 우리에게 무역 압박을 취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수출을 줄여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미국산 수입을 늘려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트럼프 측은 IRA 중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없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기차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그리고 이 배터리의 필수적인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전기차 장려 내지는 의무화 정책을 펴는 것은 중국의 몸값만 올리는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트럼프의 공약집 어젠다 47을 보면 트럼프는 바이든의 기후 정책, 또 이 전기차 정책을 가미카제 정책이라고까지 비유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이로운 무분별한 그리고 맹목적인 기후 규제를 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다만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임 직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봄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